연속함수 성질 이거 간단하게만 한 20분 정도면 될 거예요. 자, 요거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미분부터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연속함수 성질 보시면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fx가 하고 자,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래요. 자, 근데 연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총 몇 개 같은 거였지? 3개 같은 거였죠.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아야지 우리가 연속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 자, 그때 결국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같다는 것은 수렴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쌤이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야, 우리가 어떤 애가 함수 극한에 대해서 수렴을 할 때, 두 개의 함수가 수렴할 때는 4층 연산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했었죠. 단 나누기 조심하랬죠. 분모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연속함수 성질도 요거의 틀에 맞게 해서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괄호 4번이 써있는 것처럼 4층 연산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우리가 계산할 때 많이 쓰던 게 뭐였냐면 이제 4층 연산 문제를 나왔을 때 4층 연산 문제는 표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합성함수는 이 4층 연산하고 관계는 없긴 하지만, 일단 이 합성함수가 나왔을 때는 동그라미 3개, 이렇게 2개의 유형으로 나눠서 했었죠. 그리고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지. 시험에 잘 나온다고. 자, 그래서, 자, 거기 봤을 때, 일단 1번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최대 최소의 정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 최대 최소 문제들 있죠.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해라,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해라. 그런 거는 이제 따로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바로 최대값하고 최소값 구했었잖아. 왜냐면 연속이란 개념 안 배우니까. 근데 원래 이제 어디 범위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범위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결정된다라는 게 있을 때는 원래 주어진 조건이 있었어요. 뭐 어떤 조건이었냐면 지금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연속함수에서만 그 최대값, 최소값이 결정이 돼요.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최대 최소 정리를 보시면요. 함수 fx가 어디서 연속이래요, 지금?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고 돼 있으면요.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음표가 나오죠. 왜 우리가 그 전에는 이런 걸 언급을 안 하고 최대 최소 구했을까? 그 전에는 다항함수만 구했었잖아. 다항함수에서만. 1차 함수, 뭐 2차 함수 이런 거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이제 연속인 범위에 대해서 알아서 세팅이 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정리를 안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간단해. 자, 여기서 A, B가 연속이래요. 자, 그럼 연속이라는 건 뭐예요? 쌤이 그때 틀당이라고 하면서 한번 얘기했었죠. 한붓 그리기 가능해야 돼요. 한붓 그리기라는 거는 한 번에 붓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끊김없이. 그럼 A, B, 즉 구간 A, B에서 만약에 이렇게 연속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최소값하고 최대값이 결정이 된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3번하고 4번. 사이값 정리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사이값 정리라는 게 뭐냐면은, 자, 거기 한번 제목을 봅시다. 자, 함수 fx가요. 자, 반드시, 자, a, b에서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fa하고 fb 값이 서로 다르대. 그때 fa와 fb의 사이의 임의값 k 값에 대해서 fc는 k가 성립하는 이 c가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일단 반드시 연속이어야 됩니다. 그 연속인 거니까 한붓 그리 가능해야겠죠. 그럼 쌤이 이러한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A하고 이렇게 B를 그려볼게. 오케이. 자, 그럼 그때 이 함수를 fx라고 잡게 되면 여기의 값은 fa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의 값은 fb가 되는 거죠. y 값이니까.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어떤 식이냐면 fc가 k라고 돼 있잖아. 그럼 얘는 지금 방정식이지. 그럼 우린 당연히 뭐로 볼 줄 알아야 돼? 함수로 볼 줄 알아야겠죠. 오케이. 자, 그럼 fc라는 거는요. fx라는 함수에다가 x에다가 c를 대입한 거지. 그래서 fc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k라는 건 뭐예요? 상수함수죠. 그러니까 쌤이 여기 범위 내에 k라는 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에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게 뭐예요? 이 식이잖아. 여기가 c일 때. 그럼 여기 c가 fc가 되는 거니까 fc하고 k하고 어때요? 서로 같은 게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k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와 여기도 교점이 2개가 생기게 되겠죠. 교점이 2개가 생기게 되겠지. 여기까지 쌤 말이 되니? 교점이 2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 존재, 즉 최소 하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C는 두 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요, FA하고요, FB는요, FA하고 FB는 같으면 안 된대죠. 둘이 반드시 다를 때, 여기에 이렇게 FC하고 K하고 같게 만드는 이 C가 하나는 존재한다는 거죠, 적어도. 자, 그럼 왜 FA하고 FB하고 같으면 안 될까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FA하고요, 자, FB하고, 자, 서로의 위치가 다를 때, FC하고 K하고 같게 만드는 이 C값.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요, FX하고 K하고의 교점을 뜻하는 겁니다. FX하고 K하고의 교점이 반드시 존재하게 하는 이 C가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존재한다는 겁니다. 뭐 K가 여기 있으면 무조건 하나 또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FA하고 FB가 달라야 되는 걸까요? 거기 책을 보시면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열린 구간 A, B에서 이게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만약에 위치가 같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함수를 그려봅시다. 아이고요, 이렇게 말고 쌤이 이런 식의 함수를 그려볼게요. 자, 그럼 얘는 지금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합니다. 자, 그리고 A하고 B에서 함수의 위치가 서로 같죠. 근데 열린 구간 A, B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 그림이 되는 거거든? 그럼 그때는 여기다가 K를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점이 없게 되죠. 여기서는 쌤이 이렇게 열린 구간이라고 했을 때 K라는 애를 마구잡이로 어디든 막 그려도, 이 사이 내에서 막 그려도 무조건 교점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했단 말이야. 여기 뭐 하나든 이렇게든 여기 이렇게든 존재했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K를 이제 여기 이렇게 막 그려도 괜찮아요. 이제 교점이 막 생겨요. 근데 이쪽에다 그리면 어떻게 돼요? 없게 되죠. 즉 FC로 인해서 K랑 같게 되는 이 C 값이 존재하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논리에 의거해서 FA라는 함수값하고 FB라는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 그 사이 내에서 생기는 FX하고 K하고의 교점을 찾을 때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이값 정리야. 여기 사이로 반드시 교점이 하나씩은 무조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사이값 정리의 논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 뭐냐면요, 거기 4번 내용입니다.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라고 돼 있죠. 4번 써요. 어차피 3번 잘 안 씁니다. 4번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자, 마찬가지로 연속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연속이 아니면 절대로 이거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연속이 아니야. 그럼 또 끊긴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이렇게 써봐. 여기 FA라고 하고, 여기 A라고 하고, 자, 여기 B라고 했을 때, 자, 여기 FA고, 자, 여기 FB가 되면 K라는 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있네? 교점이 없게 되잖아. 그래서 교점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다 C예요. 이렇게 C가 다 가능한데, 딱 여기 있게 되면 어떻게 돼? C가 존재하지 않게 돼버리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 자, 그래서 이제 반드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연속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활용이 뭐냐면요, 마찬가지로 써있죠.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자, 그리고 뭐라 돼 있지? 밑줄. FA와 FB의 부호가 서로 다르답니다. FA와 FB의 서로 부호가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게 아니라, 그 F, 거기 밑줄 쳐놨죠? 그 밑줄 친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둘이 곱하면 0보다 작게 되겠죠. 그래서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다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서로 부호가 다른 거니까 곱하면 0보다 작게 되겠지. 그때 모레 이제 써있죠. 그리고 FA 곱하기 FB 0보다 작으면 FX는 0 이렇게 돼 있죠. FX는 0의 의미가 뭐예요? Y는 FX와 X축과의 교점입니다. 자, 왜냐면
이걸 y로 치기, 이걸 함수로 보면요. 는 y 처리하고 는 y를 처리할 거죠. 그럼 y는 fx하고 y는 0이 같을 때잖아. 그럼 y는 0이 뭐예요? 이게 x축이거든요. 그럼 y는 fx하고 x축이 같다는 것은 둘이 만나고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면 fx라는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반드시 하나쯤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림으로 이해하면 뭐예요? 자,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a, b에서 연속인 함수를 그릴 겁니다. 그런데 fa를 쌤이 양수라고 치면 fb는 음수라고 칠게요. 그럼 얘네 둘에 대해서 함수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린 함수를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함수를 그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함수들을 그릴 수 있지. 자, 근데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했을 때 여기서 x축하고 한번 만나죠. 그리고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서 x축하고 만나고요.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했을 때 x축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날 수 있죠. 즉 x축하고 만나는 게 반드시 몇 개 정도는 있어요? 하나는 반드시 있는 거죠. 언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fa와 fb가 서로 부호가 반대일 때 그때는 열린 구간 a, b 즉 다시 열린 구간 a, b에서 반드시 x축과 만나는 게 하나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직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면 자, 이제 문제에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일단 54번입니다. 자, 54번은요. 일단 사이값 정리는 이따가 연습하고 자, 일단 우리가 아까 했던 그 1, 2번 내용에 대해서 일단 먼저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럼 일단 요거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연속이라고 했을 때 함수에 따라서 연속일 때가 각각 다르다 했었죠. 그래서 크게 함수를 3개로 가르면 다항함수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수함수, 즉 유리함수하고 자, 그 다음에 무리함수 했었죠. 자, 쌤이 다항함수는 뭘 했었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했었죠. 닥치고. 그리고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되는데 제외하고 연속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무리함수는 정의역 내에서는 연속이라고 했었죠. 그때 한번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 봐보자. 자, fx가 지금 다항함수입니다. 그리고 gx도 다항함수입니다. 그럼 걔네들이 둘 다 연속이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아까 성질이 뭐였죠? 모든 실수에 대해 연속일 때. 그러니까 연속일 때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연속이 성립한다 했었죠. 자, 그래서 괄호 1번은 빼기 하고 있지. 연속. 모든 실수에 대해서. 괄호 2번 곱하고 있지. 연속. 괄호 3번은 조심. 연속은 연속인데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을 제외하고 연속인 거죠. 자, 그럼 gx가 지금 0이 되는 데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럼 g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걔가 0이 되려면요. x는 5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5와 마이너스 1을 제외한 곳에서만 연속인 거잖아. 왜? gx분의 fx라는 건 결국 분수함수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데를 제외하고 연속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래? 문제에서 구간으로 쓰레죠. 그럼 우리가 5하고 마이너스 1만 제외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답을 쓸 때는 이렇게 되게 수직선으로 답을 써야겠지. 그래서 요거를 써야 돼요. 근데 뭐로? 구간으로.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1.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하고 5가 되겠죠. 자, 여기 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열린 구간을 쓴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5에서 무한대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지. 여기에서 연속이란 거죠. 오케이?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되는 데에서만 제외하고 연속인 거니까 답을 쓰실 때 제외시켜줘야 되고 괄호 1, 2번 같은 경우는 f하고 g가 다항함수니까 더하든 빼든 곱하든 일단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인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 괄호 4번입니다. 자, 두 함수를 지금 f하고 g라는 애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빼게 되면요. fx 빼기 gx는 자, fx 빼기 gx는 자, 4x 플러스 2. 근데 fx 빼기 gx분의 1이니까 이것도 분수함수에 속하는 애죠. 자, 그럼 분수함수니까 마찬가지로 분모가 0 되는 지점에서 불연속이겠죠?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불연속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수직선으로 표현하면은 여기 범위와 여기 범위를 답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무한대.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필수 7번 갑시다. 자, 최대최 정리는요, 그냥 알아서 열심히 하세요. 그냥 최대값, 최소값 열심히 구하면 되잖아. 벌을 봐봐. 다항함수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지. 그래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괄호 2번은요. 분수함수니까 분모가 0 되는 데가 x는 2에서 불연속이지. 근데 거기 구간이 어디로 돼 있어요? 3,5라고 돼 있죠. 그럼 3,5라고 돼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2는 없잖아. 거기 3,5에. 3하고 5 사이에 2는 없잖아. 그래서 연속인 상태이죠. 2에서만 불연속인 거니까. 그래서 그냥 3하고 5 사이에서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입하면 그냥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건 넘어갈게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8번하고 9번입니다. 자, 8번을 봅시다. 자, 방정식. 자, 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뭐야, 이거 어디서 본 거야, 갑자기? 3차 방정식이 나왔어. 쫄지 말고 봅시다. 자, 얘가요. 자, 열린 구간. 자, 2,3에서 적어도 하나의 시간을 가지며 보이래죠. 자, 이 문제 중요합니다. 서술형으로도 은근 물어봅니다. 사이값 정리 이용해가지고 증명하라는 문제. 자, 뭐냐면요. 자, 얘를 일단 함수로 쳐다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아직 안 배운 3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얘는 x축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보이라는 건 뭐예요? 3차 함수인 얘하고요. x축하고요. 이 구간에서 적어도 교점이 하나 이상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했던 그 사이값 정리를 쓰라는 거예요. 거기도 문제에서 적어도 하나의 시점을 가지며 보이라고 했으니까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얘를 지금 fx라고 잡아봅시다. 자, 근데 사이값 정리 논리가 뭐였죠? 구간에 대해서 연속이고, 이 구간 내에서 무조건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이고, 양쪽 사이드 범위, 즉 f2 값하고 f3 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반드시 x축과 만나는 게 하나 이상 존재하는 거였지. 그치? 자, 그러면은 2를 대입해서 f2 값을 찾아볼게요. 자, 그 f2 값은요, 8-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자, f3 값을 구하면요, 2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까지가 돼가지고, 계산하시면은 8까지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양수고, 음수고, 얘는 양수죠. 즉, f2하고 f3하고 곱하면 0보다 작게 되지. 즉, 부호가 서로 다르지. 그럼 어떻게 된다? 3차니까 다항이잖아.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닫힌 구간 2,3에서 반드시 연속이죠. 다항함수는 무조건 닥치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었으니까. 따라서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이 말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말 많이 써줘야 돼.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자 이제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은 0을 만족시키는 실근이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다시 정리할게. 사이값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이 함수가 연속이어야 되고요. 이 닫힌 구간 사이, 양 끝 2하고 3을 넣었을 때 부호가 서로 반대면은 반드시 이 식을 만족시키는 근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게 사이값 정리 논리입니다. 열린 구간에서 2,3에서.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해설지 풀이 있죠. 그 말 꼭 한번 똑같이 따라 적어 보세요. 따라 적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서술형에서 물어볼 수도 있거든. 오케이. 요즘은 잘 안 물어보는데 옛날엔 되게 자주 물어봤어요. 근데 또 안 물어보리란 보장 없잖아. 그래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 요즘 중요한 거는요, 필사지 9번이에요. 필사지 9번은 별표 5개 정도 합시다. 요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자. 자, 밑줄.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래요. 연속이란 거 줬어요. 자, 그리고요, 뭐라고 줬냐면요, f-1은 2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 f0는 마이너스 5라고 돼 있고요. 자, f1은요, 1이라고 돼 있고, f2는 마이너스 3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fx는 0, 요거는 열린 구간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구하래죠. 자, 그럼 이 문제는 대표적인 사이값 정리를 이용한 사이값 정리를 활용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조건 따져보자 하나씩. 자, 저기 지금 열린 구간 마이너스 1,2라고 돼 있지. 자, 그럼 닫힌 구간 마이너스 1,2에 대해서
연속이니 아니니부터 판단해줘야겠지. 근데 문제 첫 줄에 뭐라 돼 있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돼 있지.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니까 당연히 닫힌 구간 마이너스 1,2에서도 연속이 맞는 거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인 거니까.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찾아야 될 조건이 뭐예요? 부호가 다를 때 찾아줘야겠죠. 그럼 봐봐요. 자, 그리고 너네들이 오해하는 게 항상 있는데요. 근이 최소 몇 개 정도 나느냐는 거예요. 최소. 이따가 왜 어디서 오해가 발생하는지 보여줄게. 봐봐. 일단 얘를 그래프로 그냥 찍어봐요. 점을. 봐봐. 마이너스 1일 땐 2죠. 그리고 0일 때 마이너스 5죠. 그리고 1일 때 1이죠. 그리고 2일 때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이지. 적어도라는 건 같은 말은 최소야. 그럼 최소 몇 개인 거니까 얘를 이제 이어서 그릴 거거든? 연속인 거니까 이어서 그려줘야 되잖아.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 꼬불꼬불하게 그릴지 쭉쭉쭉 그릴지. 근데 최소 몇 개냐고 물어봤잖아. 그래서 쭉쭉쭉 그리면 돼요. 꼬불꼬불하게 되면요 늘어나지 교점의 개수가. 그래서 그냥 여기서 쭉, 여기서 쭉, 여기서 쭉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총 몇 개? 3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최소 3개인 겁니다. 쌤, 이런 것도 되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교점 개수가 엄청나게 많죠. X축하고 만나는 게. 이건 최소가 아니지.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인 거잖아. 내가 원하는 거 뭐야? 최소 몇 개는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린 빨간색처럼 쭉쭉쭉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 실전적으로 풀 때,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요. 왜 어디서 오해가 생기는지 알려줄게. 자, 이렇게 곱하면 둘의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근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근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곱해서 근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총 3개가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쌤, 이하고요. 얘하고 곱했을 때, 이것도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것도 하나 세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봐. 근데 이건 잘못 말한 거지. 왜? 우리는 최소 몇 개인지가 궁금해. 얘는 그냥 멀리 있잖아. 멀리 있을 땐 신경 안 써도 돼요. 멀리 있을 땐 신경 쓸 때 왜 신경 써? 나는 여기 바로 근처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서 말한 거를 이렇게 문제에서 그리면은 최소가 궁금한 건데 여기 왜 해?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하죠. 봐봐. 자, 마이너스 1일 때 2고. 자, 그리고 0일 때 마이너스 5고. 1일 때 1이고. 그리고 2일 때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는, 봐봐. 자, 이 말이 뭔 말이야? 자, 둘의 부호가 다르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서 하나 존재하는 거야. 이 말이야. 얘는 0일 때 마이너스 5고 1일 때 1이잖아. 이렇게 이어서 여기서 하나야. 얘는 1일 때 1이고 2일 때 마이너스 3이어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양쪽을 왜 봐? 얘하고 얘를 왜 봐? 또 이렇게 이어줄 거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잘못 본 거예요. 요건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접한 애들끼리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그림입니다. 됐나? 자, 살값 정리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밑에 문제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음. 자, 어디에 보면 되냐면요. 그 41번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F-2는 자, 마이너스 2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1은 2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0는 4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2는 뭐 이렇게 많아, 이제. 자, 그 다음에 F-3은 마이너스 1이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안 그리고 풀면 뭐냐면, 부호 다르네? 하나. 부호 같네? 없어. 부호 같네? 부호 다르네? 하나. 부호 다르네? 부호 같네? 안 생겨. 부호 같네? 안 생겨. 최소 몇 개 있어? 2개 있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쌤, 여기 부호 다른데요? 이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래프로 이해해보자.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 있어요. 자, 마이너스 2 때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2입니다. 그리고 0일 때는 4입니다. 1일 때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2일 때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3일 때는 마이너스 1입니다. 연속인 거니까 쭉쭉 이겠죠. 쭉, 쭉. 그 다음에 쭉, 쭉, 쭉. 아이고, 여기 아니라 쭉. 그러면 하나, 둘. 그림으로 얼마나 쉽냐. 응? 이런 거 보지 마. 알죠?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 요즘 나오는 스타일은 요거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 근데 좀 더 이제 시험 문제 중요한 게요. 거기 57쪽 있죠. 52번. 57쪽에 52번 있죠. 자, 그거 별표 한 5개 합시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 뭔 차이냐면요. 자, 모든 실수 fx에서 연속인 거니까 사이값 정리 쓸 수 있습니다. 자, f. 자, 다시 52번 별표 많이 치시고요. 자, f-2는 자, 마이너스 1이고요. 자, f-1은 마이너스 2고요. f0는 1이고요. f1은 마이너스 2고요. 자, f2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라고 했을 때, 자, 식이 이번에 다릅니다. fx는 x라고 돼 있죠. 자,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서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를 찾으라고 돼 있지. 얘가. 아까는 이렇게 써 있었잖아. fx는 0. 그래서 이 함수하고 x축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찾는 거였잖아. 근데 지금 뭐야? fx는 x라고 돼 있잖아. 근데 여기 는 0이 없지. 그래서 얘를 뭐 해주면 되냐면 간단해. fx-x라고 해줘. 그러니까 이게 요 함수가 새롭게 만들어진 함수죠. 이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개수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 여기는 플러스 2지. 1.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자, x는 0. 자, 0 들어가시면 0, F형인데 1이죠. 1 마이너스 0은 1. 자, 그 다음에 x는 1. 자, 1 들어가시면 f1은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자, x는 2. 자,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얘네들 관계 보는 거예요. 요 숫자로 보는 거예요. 요 숫자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게 새로운 함수니까 이거에 대한 함수값을 찾아줘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부호 다른 애 하나, 부호 다른 애 하나, 부호 다른 애 하나, 부호 같네? 없어. 자, 그럼 총 몇 개? 3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소 3개.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52번 스타일로 나오는 추세니까요. 꼭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거기 54번처럼 좀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온 김에 그냥 다 하자. 54번도 다 해버리자. 어차피 뭐 혼자 풀러가면 또 못 풀 거니까. 자, 54번도 별표 치시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는 2분의 1이라고 돼 있고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는 2분의 1.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fx 밑줄. 다항함수 fx는 뭘 숨기고 있는 거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란 말을 숨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는 2분의 1이라 돼 있잖아. 그럼 1을 넣게 되면요. 이 식을 봐요, 이 식. 1은 0이죠. 0분의 0꼴로 가야 되지. 그래서 f1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오른쪽도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는 2분의 1이라 돼 있으니까 f2 값은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때 자, 방정식 자, fx는 그거의 실근 중에서 자, 닫힌 구간 1,2에서 이제 적어도 몇 개 존재하는지 이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은 게 일단 fx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거든. 이게 이제 미분계수라는 거를 배우면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긴 한데 여기 지금 미분계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안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로 지금 우리가 풀어야 돼요. 자, 일단
F1하고 F2를 통해서, F2는 0, F2는 0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을 넣었을 때 0 나왔고 2를 넣었을 때 0 나왔으니까 fx는 0의 근은 일단 1하고 2가 나옵니다. 그래서 fx는 x-1 곱하기 x-1을 반드시 가져요. 근데 거기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다항함수 fx라고 돼 있잖아. f가 몇 차인지 모르지.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게 더 뒤에 붙어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3차인지 4차인지 몇 차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qx라고 쌤이 적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시키게 되면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약분 그냥 바로 하자. x-1 이거 약분하시면요. x-2 곱하기 qx가 되겠죠. 이거 바로 계산하자. 이걸 여기다 넣는 거야. 그 상태에서 1 넣으면요. 마이너스 q1은 2분의 1이 돼서 q1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시게 되면요. 자, 여기다가 대입하게 돼. x-가 약분되죠. 그럼 2를 대입하시면요. q2는 2분의 1이라는 게 이 두 가지의 식이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벌써 시간 12시가 다 돼가네. 자, 1,2에서 그 거시기 근이 몇 개인지를 지금 우리가 찾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알게 된 단서가 뭐냐면요. 알게 된 단서가 뭐냐면 아까 F1은 0이라는 애하고요. 자, 그 다음에 F2는 0이라는 애였고요. 자, 그 다음에 Q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Q2는 2분의 1. 여기까지 나왔었거든? 자, 근데 문제가 물어보는 게 닫힌 구간 1,2에서잖아. 그럼 이때는 1, 2를 포함하지. 1, 2를 포함하지. 자, 그래서 이때 근 되고요. 이때 근 돼서 일단 몇 개는 있어요? 네, 2개는 있어요. 근데 이 Q라는 것도 보시면요. 이 Q라는 건 결국 fx의 일부근이죠. 근데 그 Q-Q1을 넣었을 때,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Q2일 때 2분의 1이니까요. 얘네들의 부호가 서로 다르죠. 이게 fx의 일부예요. 그럼 부호가 다르니까 여기서 한 개가 발생하죠. 그래서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개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3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가 높게 나오면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조금 구체화시켜서 얘기하면 뭐냐면, 구체화시킬 때 이제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요. 1하고 2에서니까 이거 필요 없구나. 그림으로 이해하면은 1하고 2에서만 보는 거잖아. 자, 1일 때 0이고 2일 때 0인 거니까 닫힌 구간 내에서는 이렇게 근이 이렇게 2개가 있어. 오케이. 자, 근데 이 Q라는 거하고, 자, 이 Q2라는, Q2라는 게, 요게 지금 그 fx의 일부분이었지. 그치? fx의 일부분이었고, 결국 거기가, 이 식이 뭘 말하냐면, 이거 어차피, 미분계수 가면 어차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미리 얘기하자. 자, 이렇게 되게 되면요. F1이 0이지? 그럼 쌤이 F1을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게 x는 1에서의 기울기야, 기울기. x는 1에서의 기울기. 미분계수 곧 들어가니까 곧 배웁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번에 얘가. 그럼 얘는요. x는 2에서의 기울기예요. 왜 여기 f2 또 썼어요? f2 0이니까 내가 2미로 써도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즉 x는 1에서의 기울기가 거기 써 있는 것처럼 2분의 1이라고 돼 있고 얘 기울기도 2분의 1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2분의 1이라는 거는 기울기가 양수지. 그래서 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기거든. 근데 얘에서도 양수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겨야 돼, 기울기가.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기울기 양수여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거든. 얘는 양수면 얘는 음수거든. 그 말이 안 되거든. 이게 미분계수를 배우면 금방 이해할 수 있긴 한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은 F1은 0하고 F2는 0이라는 걸 통해서 2개가 발견이 됐고요. 닫힌 구간이니까 이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이 Q랑 Q1, Q2랑 N은 fx의 일부분이잖아. 즉 f라는 함수값의 일부분인 거지. 근데 걔네들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반드시 그나나가 서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총 3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미분계수라는 거 배우고 다시 이 문제를 설명할 거거든. 그때 같은 경우는 아까 쌤이 방금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일단 쌤이 영상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가 이해되고 어느 정도까지가 이해 안 되는지 몰라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쌤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긴 할 겁니다. 간단하게, 빠르게, 스피드하게 설명을 하긴 할 거라 일단 반드시 꼭 들어주시고 이해 안 되는 내용 있으면 잘 체크하셨다가 이제 쌤한테 카톡으로 물어보시든가 아니면 다음 주 이제 다음 주죠? 네, 그때 이제 쌤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